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이지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내용을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또 제조업 그 PMI 수치 등이 좋게 나와서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을 오늘 상승 출발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그 강보합 정도의 출발을 한 후에 그 후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수를 상승을 시켰고 또 초반에 잠깐 매도에 섰던 기관은 외국인들이 선물도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함으로 해서 기관이 선물 매도를 함에 따라서 또 현물 쪽에 매수 포지션으로 옮겨오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수가 2510을 넘어서 그 위에서 그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그 종가 무렵에 외국인들이 좀 오늘 그 지수를 조금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조금 왜냐하면 그 최근월 선물이 330이니까 외국인들이 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거 조금 더 사서 몇백 원 더 올려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어요. 선물 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늘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가에서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힘을 좀 외국인이 줬네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44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28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5,51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20포인트를 넘어서 2,524.39포인트로 지난 연휴 전보다 0.91%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한 0.2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한 후에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그것도 코스닥 특히 매수를 오늘 보여줬고요. 그런 이제 외국인 매수가 오후 들면서 장 끝날 때까지 지속되니까 마지막 종가가 오늘 이제 고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쭉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해왔는데 오늘은 좀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56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67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25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50포인트를 다시 넘어서 855.61포인트 지난 연휴 전보다 1.5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9,649억 정도 현재 최종 집계는 안 됐는데 그 정도 순매수했고 기관은 3,788억을 팔았고 개인은 4,907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오늘은 좀 이제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현선물 다 코스피 코스닥 현선물 다 오랜만에 보여주는 모습인데 사는 모습. 근데 이제 선물이 1조 가까이 9,600.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외국인들의 선물이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일 때 이제 조심하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이제 양봉이, 오늘도 음봉이면 조금 그런데 양봉이 출현해서 시장의 우려는 많이 줄여놨어요. 그렇지만 20일 이동평균의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이제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오늘 뭐 음봉보다는 낫죠.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일단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지금 이제 올라와 있어서 회복시켰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를 많이 이제 줄여놓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기조가 변화됐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빠른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환율은 1342원 10전으로 끝났어요. 4원 40전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에서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것들은 다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785억, LG 에너지솔루션 387억, SK 하이닉스 11억이지만 11억, 삼성바이오를 71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339억, LG 에너지솔루션 99억, SK 하이닉스 169억, 삼성바이오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 개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현대차를 외국인이 285억, 기관은 92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아도 외국인 197억, 기관 143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은 10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8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특이한 게 이제 네이버는 외국인 18억, 기관이 204억, 카카오는 외국인 29억, 기관 92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은 46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1억을 샀고 개인은 432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은 494억을 팔았고 에코프로는 516억을 순매도했고 LNF는 7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비엠은 24억을 순매도했고 반면에 에코프로는 70억을 샀어요. 순매수했고 LNF는 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에코프로비엠을 497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도 390억 순매수했고 LNF도 8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섹터별로 좀 따져보면 히토류가 역시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역시 이게 테슬라가 쓴다는 페라이트 이거에 대한 기대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는 무기화해서 습실 금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페라이트로 만드는 자석이 히토류 네오디듐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이것도 고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 관련되는 것들이 오늘 희귀금속 관련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특히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코어 양산이 이제 부각되면서 7거래일째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특히 이제 LFP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올랐는데 SDI도 그렇고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또 나머지 이제 업체들도. 근데 이제 정부가 세계 최고 성능의 LFP 배터리 개발을 추진한다. 이거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민관이 2026년까지 4년간 233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LFP 배터리 양극 소재 국산화, 배터리셀 제조 기술 개발, 늘 하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소리가 그냥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2차 전지가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관련인데, 전기동 가격이 상승을 해서,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전기동이 톤당 8,568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구리연구그룹 에서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이제 회복되면서 전기동이 11만 4천 톤 정도 부족하다. 이런 이제 좀 얘기가 나왔고, 골드만삭스가 향후에 1년간 구리 선물가가 톤당 10,000불, 11,000불을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오늘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풍산 같은 경우 오늘 6.49% 올랐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탄약, 포탄 이런 수요 때문에 풍산이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쪽에 이건 실적과 기대죠.
별로 악재가 없어요.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JYP도 오늘 신고가가 형성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그 중간에 그 좀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막판에 종가에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겨우겨우 버텨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오늘 이제 5월의 첫 거래일인데 그래도 이제 상승 마감을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현 선물,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매수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도 5월 첫날 별 특징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ISM 제조 PMI도 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JP 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는 게 이제 최종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특히나 그 JP 모건 CEO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은행권에 이런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 해서 상승 출발을 했어요.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그 3월 PC 근원 물가가 4.6% 상승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참고로 하는 미시간 대학 기대 인플레이션도 4.6%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안 꺾이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금리야 내일 모레 25bp 뭐 올릴 거라고 뭐 90% 이상이 그렇게 예측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인플레가 죽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같은 이제 뭐 그런 점 등으로 해서 뒷심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엔비디아 그다음에 온세미컨덕터 이런 것들이 막 4%, 8%막 이렇게 올랐어요. 나스닥이 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월 첫날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이제 반도체가 크게 상승하면서 물론 이제 종가에는 조금 낮아졌지만 크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늘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서로 엇갈리면서 갔었는데 오늘 이제 아침의 특징은 뭐냐면 그거 없이 2차 전지 관련주 뭐 반도체 일제히 거기다가 자동차까지 일제히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장 이거 다시 가고 2차 전지 다시 또 시작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기에 충분했죠, 상황이. 근데 이제 오후에 호주가 이제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하면서 아시아권 시장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일본도 최고가 갔다 왔다가 조금 밀리면서 뭐 이렇게 됐고, 그런 이제 뭐 그래도 뭐 아시아권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계속 오늘 저녁에도 그렇고 졸트라고라는 고용 관련된 것도 유럽의 CPI 이런 거 이제 계속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연준 회의가 있고 연준 회의 끝나서 25bp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하나. 이제는 연준은 얼마 올리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금리 내리냐로 이제 이슈가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인 이제 2차 전지 관련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등도 아침에 이제 일제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다시 이제 상승을 시작한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고 오늘 실제로 보면 개인들이 또 많이 사셨어요. 근데 오후 들면서는 이제 기세가 많이 좀 꺾인 모습을 보여줘서 에코프로만 3,000원 오른 정도고 에코프로 BM은 보합이고 LNF는
500원 빠지고 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배터리 제조인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뭐 그럭저럭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끝냈고, 또 같은 성격의 포스코 그 퓨처엠 같은 것도 큰 폭의 상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2%나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걸 것 같아요. 그럼 2차 전지,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포함한 이것들이 다시 상승을 시작할 거냐? 2차 전지도 뭐 다른 쪽보다 특히 그 코스닥 삼형제,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여러분 관심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문의도 많고, 그래서 뭐 이건 제 의견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배터리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배터리 나쁘다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욕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여러분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요즘엔 채널에 안 나갑니다. 그냥 815 제외하고는 모든 채널에 안 나갑니다, 제가. 왜냐면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면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뭐 시장 얘기하면서 제가 뭐 욕까지 먹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100만 개미에서만 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도 여러분 의견이랑 다르다고 그래서 막 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로 하세요. 예. 첫 번째, 2차 전지 사이드가 향후에 이 섹터가 우리 시장의 메인스트림의 하나라는 거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건 진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섹터를 얘기할 때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수 있냐, 이 두 가지에 다 긍정적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게 2차 전지 부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수급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먼저 좀 체크해야 된다. 왜?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주식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쉬기도 하고 뭐, 그런데 최근에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긴 호흡으로 보면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긴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긴 호흡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긴 호흡이라는 게 이런 주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애매모호한 말은 이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긴 호흡이 뭐죠?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렇게 길게 몇 년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그래도 그런 분들도 싸게 사면 좋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에 고민할 필요 없겠지만 중요한 건 경기 침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더 상위적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앞으로 겪어야 될 게 그런 것들을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기적인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고, 또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지만 무역 적자 지금 1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는 이런 거를 안 따져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긴 호흡으로 그냥 2차전지 좋잖아, 앞으로 10년 동안 수백 배, 글쎄 수백 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막 그 유튜브에 제목들을 막 그렇게 100배 막 이렇게, 100이 아주 너무 쉬워졌어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그거고, 뭐 그건 그냥 제목 뽑은 거고, 그래서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안 따져볼 수가 없다. 모든 일반 투자가가 긴 호흡으로만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매매 원칙에서 제일 말씀드리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파동선이라고 얘기하는 1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하향으로 기울어지면 반등해도 이건 기대하지 마시라. 우하향이고 이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 1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다시 살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딱 틀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요
직전 고점을 얘가 뚫느냐를 봐야 돼요. 만약에 직전 고점을 못 뚫고 꺾이면 뭐 그거 하자고 뭐 쫓아가서 사고 이거 몸만 바쁘고 돈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1이동 평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직전 고점 돌파 못하면 사실은 그냥 그것도 반등 영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10일 이동평균선을 빠르게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주 평균이니까 하루만 팍 떠도 평균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적 분석에 문제가 있어서 10일 이평이 되살아 올라왔다. 꺾였다 되살아 올라왔을 때는 그럴 때는 뭐 당연히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5일이 있어야 되고 5일 위에 일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전 고점을 뚫어야지 올라간다 인정할 수 있다고 직전 고점 뚫은 다음에 동참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막 살짝 이러면 야 이거 뭐 매매 원칙 이거 돌았어 이거 좀 사자 이러기에는 너무 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이제 물어보셔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매매 원칙상에서 기준점을 그렇게 봅니다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 5월의 첫 거래일인데 5월은요 장이 뭐 휴일도 많고 지금 이제 주말에 또 휴일 있고 또 2주인가요? 이따가 또 부처님 오신 날 또 대체 휴일도 이래서 또 그렇고 뭐 아무튼 그렇지만 계절의 여왕이라니까 5월이 주식시장도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냥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뭐 예단해서 뭐가 좋다 뭐 이럴 수는 없고 따라가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